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은퇴한 후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현실적인 계산법에 대해서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은퇴하면 지금보다 돈을 덜 쓸 텐데 뭘 그렇게 걱정해? 아니면 회사 안 다니면 교통비도 안 들고 점심값도 안 들고 옷도 덜 사면 되니까 지금보다 훨씬 적게 들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은퇴하면 지출이 줄어들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주변에 실제 은퇴하신 분들을 만나보고 그분들의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완전히 다른 현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분은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이었어요. 정말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이시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조차 은퇴 후 생활비에 대해서는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은퇴하면 당연히 지금보다 덜 쓸 거 아니야? 회사도 안 다니고 애들 교육비도 안 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따져보자고 했더니 계산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정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착각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은퇴 생활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마치 결혼 전에는 결혼 생활이 어떨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처럼 은퇴 전에는 은퇴 생활의 실제 모습을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런 잘못된 예상 때문에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보다 덜 쓸 텐데 뭘 그렇게 많이 모아놔?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소홀히 하다가 막상 은퇴하고 나서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들 줄 몰랐는데 하면서 당황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 50대의 평균 자산이 5억 원 정도라고 나와요. 그리고 은퇴 후 부부 생활비로 월 23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고요. 이 숫자만 보면 그럼 별 문제 없겠네?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평균이라는 숫자가 실제 개인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위 10%에 있는 사람과 하위 10%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평균으로만 보면 이런 격차가 보이지 않아요. 더 큰 문제는 230만 원이라는 금액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도시에서 부부가 한 달에 230만 원으로 생활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 정말 최소한으로만 생활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노후 생활일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은 5억 원을 가지고 은퇴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그분 말로는 5억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매달 350만 원씩만 쓰면 되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니까 그 돈으로는 74세까지밖에 버틸 수 없더라고요. 5억이라는 큰 돈도 생각보다 빨리 바닥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을 높여서 6%로 운영한다고 해도 고작 4년 정도 더 버틸 수 있을 뿐이에요. 6% 수익률을 내려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원금 손실 위험도 따라오죠. 은퇴 자금으로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결국 답은 완전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소득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연착륙하는 거더라고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라도 꾸준히 벌 수 있다면 5억 원으로도 86세까지 버틸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노후 생활비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쓰는 돈의 2배 정도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대충 계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대충 계산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는 어떤 항목은 줄어들고 어떤 항목은 늘어나고 또 어떤 항목은 아예 새로 생기기도 해요. 이런 걸 하나하나 따져봐야 정확한 계산이 나와요. 예를 들어 교육비나 대출 이자는 은퇴할 때쯤이면 없어질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의료비는 확실히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문화생활비나 여행비 같은 것도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요. 시간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활동이 늘어나거든요. 특히 의료비 증가는 정말 무시할 수 없어요. 단순히 아파서 병원에 가는 비용만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돈들이 늘어나거든요. 각종 건강식품이나 운동 관련 비용, 정기검진비 등등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여가 생활비예요. 직장 다닐 때는 주말에만 여가 활동을 했다면 은퇴 후에는 매일이 주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가 활동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문화센터 수강료, 취미활동비, 친구들과의 모임비 등등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나가요. 외식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집에 계속 있으면 매끼 집에서 해먹기가 부담스러워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외식이 늘어나게 되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생활비가 상당히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막연한 계산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노후 생활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실제로 은퇴했을 때 어떤 항목에서 돈이 더 들어갈지, 어떤 항목에서 돈을 아낄 수 있을지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해봐야 노후 준비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막연히 많이 모아놔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정확히 얼마가 필요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얼마씩 준비해야 하는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분의 실제 가계부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이분은 50대 중반이시고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자녀는 이미 독립했고 부부 둘이서 생활하고 계시죠. 집도 다 갚으셔서 대출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럼 노후 준비 거의 다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먼저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부터 살펴볼게요.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가 한 달에 150만원 정도 들어가요. 자녀 교육비는 이미 독립해서 들어가지 않고요. 의료비는 아직 젊으시니까 월 20만원 정도만 쓰고 계세요. 대출 이자도 없으니까 고정 지출은 총 170만원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와, 정말 적게 쓰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변동적으로 나가는 돈들을 봐야 해요. 문화생활이나 여가 활동비로 한 달에 50만원 정도 쓰고 계세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가지 배우는 것도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생필품이나 쇼핑비로 70만원, 외식비로 80만원 정도 나가고요. 경조사비도 만만치 않아요. 이 나이대가 되면 주변에 결혼하는 사람도 많고 회사에서도 여러 모임이 있다 보니까 한 달에 30만원 정도는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돈들이에요.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 쓰는 돈을 한 달로 평균 내면 30만원 정도 돼요. 여행비도 1년에 360만원 정도 쓰시니까 한 달로 나누면 30만원이고요. 자동차 관리비나 계절용품 구입비 같은 것도 한 달 평균 20만원 정도는 들어가요. 이렇게 다 합치면 한 달에 480만원 정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한 달에 400만원도 안 쓴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만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돈들은 이건 가끔 쓰는 거니까 라고 생각해서 계산해서 빼버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가끔 쓰는 돈이라도 1년 단위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분이 은퇴하시면 이 비용들이 어떻게 변할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고정 지출부터 보면 관리비나 통신비 같은 기본 생활비는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전기세, 가스비 같은 것들이 더 나가거든요. 그래서 15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로 늘어날 것 같아요. 의료비는 확실히 늘어나죠.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신경 쓰게 되고 정기검진도 더 자주 받게 되고 각종 건강보조제나 운동 관련 비용도 늘어나요. 지금 20만원에서 60만원 정도로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날 것 같아요. 문화생활비는 정말 많이 늘어나요. 지금은 주말에만 여가 활동을 하지만 은퇴하면 매일이 여가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화센터도 더 다니게 되고 취미 활동도 늘어나게 되죠.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쇼핑비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분의 성향상 필요한 것만 사시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많아지면 이것저것 둘러볼 시간도 늘어나니까 조금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외식비는 미묘한 부분이에요. 회사 다닐 때는 점심을 밖에서 해결했지만 은퇴하면 집에서 해먹을 수 있으니까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남편이 계속 집에 있으면 몇 끼 차려주는 게 부담스러워서 외식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분의 경우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 같아요. 경조사비는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회사를 그만두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좀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3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로 줄어들 것 같아요. 명절이나 생일 관련 비용도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회사 다닐 때는 상사나 동료들 챙기는 것도 있었는데 은퇴하면 그런 건 없어지니까요. 3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로 줄어들 것 같아요. 하지만 여행비는 확실히 늘어나요. 은퇴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시간 제약도 없고 성수기를 피해서 갈 수도 있고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자동차나 계절용품 관련 비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건 나이와 상관없이 비슷하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계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고정지출이 180만원에 60만원에서 240만원, 변동지출이 100만원에 70만원에 80만원에 15만원에서 265만원, 비정기 지출이 15만원에 60만원에 20만원에서 95만원이에요.
총합하면 600만 원이 나와요. 원래 48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난 거죠. 120만 원이 늘어났으니까 25% 증가한 거예요. 25%밖에 안 늘어나네? 그럼 별로 큰 차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의 특수한 상황이에요. 이분은 이미 자녀 교육비도 없고 대출 이자도 없어요. 그리고 원래 돈을 아껴 쓰시는 분이거든요. 골프도 안 하시고 과소비도 안 하시고요. 그런데도 25%나 늘어나는 거예요. 만약 지금 자녀 교육비나 대출 이자를 내고 계신 분이라면 어떨까요? 그런 비용들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줄어들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줄어든 만큼 다른 곳에서 늘어나는 비용이 더 클 수 있어요. 특히 의료비나 문화생활비 같은 건 나이가 들수록 확실히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비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교육비 없어지고 대출 이자 없어지니까 지금보다 덜 들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없어지는 비용도 있지만 새로 생기거나 늘어나는 비용도 많거든요.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생활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를 원하신다면 더욱 그렇죠. 집에만 있으면서 최소한으로만 생활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노후 생활일까요? 이제 이 모든 계산을 바탕으로 실제로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은퇴 후 월 생활비가 600만 원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분이 60세에 은퇴해서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총 25년 동안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될까요? 600만 원에 12개월을 곱하면 1년에 7,200만 원이에요. 이걸 25년 곱하면 18억 원이 나와요. 물론 여기에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18억이라니 이게 말이 돼? 하고 놀라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 계산했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달 600만 원씩 쓴다면 당연히 이 정도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18억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같은 것들을 고려해 봐야겠죠. 국민연금의 경우 평균적으로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가입기간이나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요. 12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25년 동안 총 3억 6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은 대기업 기준으로 보통 2억에서 3억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이분의 경우 2억 5천만 원 정도 받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국민연금 3억 6천만 원에 퇴직금 2억 5천만 원을 합치면 6억 1천만 원이에요. 18억에서 6억 1천만 원을 빼면 11억 9천만 원이 부족해요. 그럼 12억 가까이 되는 돈을 따로 모아야 한다는 얘기야?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많은 돈을 현금으로 모아둘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연 4% 정도의 안전한 수익률로 운영한다면 어떨까요? 12억을 4%로 운영하면 1년에 4,800만 원의 수익이 나와요. 한 달로 나누면 400만 원이죠. 그러면 원금은 그대로 두고 수익만으로 월 400만 원을 쓸 수 있어요. 국민연금 120만 원과 합치면 월 520만 원이 되죠. 필요한 600만 원에는 여전히 80만 원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12억이라는 돈을 모으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15년 동안 매달 500만 원씩 저축해야 겨우 9억 원이거든요. 그것도 이자 수익 없이 단순히 저축만 했을 때 얘기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완전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소득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연착륙하라고 조언하는 거예요. 은퇴 후에도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는 꾸준히 벌 수 있다면 필요한 준비 자금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월 15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필요한 생활비 600만 원에서 국민연금 120만 원과 근로소득 150만 원을 빼면 330만 원만 추가로 필요해요. 330만 원을 25년 동안 쓰려면 총 9억 9천만 원이 필요해요. 이것도 큰 돈이지만 18억보다는 훨씬 현실적이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600만 원과 20년 후의 600만 원은 가치가 다르거든요. 연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20년 후에는 지금의 9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을 준비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투자 수익률도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실질 수익률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상쇄가 돼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나는 은퇴 후에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가? 그러려면 월 얼마나 필요한가? 그 돈을 마련하려면 지금부터 얼마씩 준비해야 하는가? 를 명확하게 계산해 보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이 계산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상황도 변하고 물가도 변하고 건강 상태도 변하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계획을 점검하고 수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 지금은 건강해서 의료비를 적게 잡았는데 나중에 만성질환이 생기면 의료비가 훨씬 많이 들 수 있어요.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 활동량이 줄어들면 여가 활동비는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3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은 계획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저축 계획이나 투자 전략도 조정하고요.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배우자와의 상의예요. 노후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가 함께 하는 거니까 서로 어떤 노후를 원하는지 충분히 이야기해 봐야 해요. 남편은 조용히 집에서 책 읽으면서 지내고 싶어 하는데 부인은 여행도 많이 다니고 문화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싶어 한다면 필요한 생활비가 달라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미리 조율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관리도 노후 준비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건강하지 못하면 의료비도 많이 들고 원하는 활동도 할 수 없거든요. 지금부터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노후 준비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스트레스 받지는 말라는 거예요. 물론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되 인생이라는 게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상치 못한 일들도 생기고 상황도 변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탄탄하게 준비하되 어느 정도 유연성도 가져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현재의 삶도 소중히 여기면서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노후 준비한다고 지금 너무 아껴 살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적절한 선에서 현재도 즐기면서 미래도 준비하는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막연하게 많이 모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정확히 얼마가 필요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얼마씩 준비해야 하는구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계산을 해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본인만의 특별한 상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에 노후 준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